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조용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태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습관, 그리고 그 말습관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황에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버린 적 있으셨나요? 방금 전까지 괜찮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는 그 순간. 집에 돌아와서 누워 천장을 보며 내가 뭘 잘못 말했지? 하고 곱씹어 본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하면 인간관계도 잘 풀릴 것이라고. 그래서 더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더 설득력 있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서 오히려 관계가 꼬여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시죠. 말이 그렇게 유창하지도 않고 가끔 더듬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 괜히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지고 괜히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분.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그릇이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얀 도자기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은 보기만 해도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음식이 금이 간 플라스틱 접시에 담겨 있다면 어떨까요? 손이 선뜻 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그릇입니다. 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말이 담긴 말습관이라는 그릇이 거칠고 금이가 있다면 상대는 내용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관계가 나빠졌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습관이라는 그릇은 어디에서 금이 가는 걸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말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6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자신이 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금은 바로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한 거야?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수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의 말에는 방어가 올라오고 뒤의 말에는 수용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말습관의 차이이고 이 차이가 인간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여기에 두 번째 금이 더해집니다. 바로 비난입니다. 너는 항상 그래. 맨날 이런 식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 단어가 붙는 순간 상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한 번에 묶어서 낙인을 찍게 됩니다. 한 번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대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금은 강요입니다.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당신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단 한마디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명령을 초대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이처럼 작은 말습관의 차이가 인간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머릿속에 어제의 대화, 그저께의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만큼 이 문제는 특별한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를 망칠 수 있는 말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인식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뇌는 굉장히 빠른 자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짧은 영상, 끊임없는 알림, 빠른 화면 전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팝콘처럼 톡톡 튀는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느리고 미묘한 감정에는 둔감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듣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어떤 온도로 닿는지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즉, 말습관의 그릇에 금이 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금간 그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더 잘 말하는 방법, 더 설득력 있는 표현, 더 논리적인 구조. 하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그 반대입니다.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닫는 것, 듣는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강의실에서 강연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전히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쌓여있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듣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 우리의 말 습관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 습관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바꿔놓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너로 시작하는 문장을 자주 사용합니다. 너 때문에 힘들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이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화살표가 상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상대는 내용을 듣기 전에 이미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나는 이런 상황이 조금 힘들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 주어가 너에서 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감정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공격받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말 습관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을 닫게도 하고 열게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런데 인간의 뇌는 부정어를 처리할 때 한 단계를 더 거칩니다. 하지 마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행동을 떠올린 다음 그것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뛰지 마라고 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먼저 뛰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문장은 바로 대안으로 연결됩니다. 뇌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말 습관이 쌓이면 인간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는 요청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해줘. 이렇게 해.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이거 같이 해볼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 순간 명령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초대에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 쌓이면 그 관계는 훨씬 오래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 주어, 표현 방식, 요청의 형태,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말습과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인간관계의 온도도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이렇게 다 배려해서 말하는데 왜 상대는 여전히 벽을 세울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가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팀원들과의 인간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들 조용했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회의를 직접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이 머물 공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해결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바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죠.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원하는 것이 항상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은 단지 들어주길 원합니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감과 대화 납치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요즘 진짜 힘들어.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멈추고 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대화 납치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청자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어요? 이 한 문장. 이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듭니다. 이것이 진짜 공감입니다. 공감은 내 경험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말습관의 핵심이고 이 차이가 인간관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딱 30초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보면서 끼어들지 않고 단 30초입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상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더 이어지고 감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을 비우는 말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이 쌓이면 인간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해야 할까?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말습관을 바꾸고 배려하고 기다려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그릇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쪽이 계속 깨트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이 아니라 배려 있는 경계가 됩니다. 이 또한 중요한 말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그리고 가장 자주 반복하는 말.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또 실수했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우리는 타인에게는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거친 말습관을 사용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이 안쪽부터 부식됩니다. 이 부식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어딘가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말습관보다 먼저 나에게 건네는 말습관을 바꾸는 것. 퇴근 후 거울 앞에 섰을 때 단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이 한 문장이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자기 자신이라는 그릇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말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어딘가 가볍게 느껴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단 하나만 부탁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그분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문제 없죠?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즘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단 한 문장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자 직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고 점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습관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인간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담아서 말할 것인가였습니다.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그리고 대화 납치. 이 6가지는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지만 말습관이라는 그릇에 금을 내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금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인간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주어를 바꾸고 부정형을 긍정형으로 바꾸고 명령을 초대로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듣는 방식을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 오늘 하루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부디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쌓이면 당신의 내면이 먼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바깥으로 흐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오해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울까? 라고 스스로를 탓하신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말습관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인간관계를 바꿉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단 한 문장만 바꿔보십시오. 어제 이야기한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얼굴이 조금 밝아 보이네요. 이 작은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점점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도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말습관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관계 속에 더 많은 이해와 여유, 그리고 진심이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따뜻한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